도내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도민의 구단 경남FC가 1부 리그 2시즌 만에 2부로 강등되고 말았습니다. 말컹의 부재 이후 선수들의 무기력한 경기 진행과 조기호 대표와 김종부 감독의 소통 부재로 이번 결과는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내년 경남FC의 수뇌부와 대표가 누가 될지 또 경남FC의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 짚어보죠. 안소동 시사평론가, 전 경남메일 기자, 박유재 문창문화연구원 연구행정실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2부로 강등되는 결과로 경기 면에서도 그렇고 운영 면에서도 그렇고 후한 점수를 주긴 어렵다라는 말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2부 강등이 결정된 지난 부산 아이파크와의 경기를 두고도 참 말들이 많죠. 네. 지난 4일이죠. 광주에서 있었던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1대 3으로 패하고 나흘 후인 8일 날 네. 홈구장인 이제 창원 축구센터에서 네네. 이제 2차전이 벌어졌는데 여기서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예.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네. 결국 이제 그 판정 오류 논란까지 겪으면서 맞아요. 결국 0대2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예. 자, 한때 승승장구하던 때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던 경남FC가 왜 이렇게 몰락을 했는지 도민들은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네. 한편에선 좀 공분하는 분들도 계신데 경기 면에서 봤을 때 이번 패인을 좀 뭐라고 분석을 하십니까? 네, 먼저 이제 패인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프로축구연맹의 경기 룰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네. 우리 그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현재 그 한국 축구 리그는 프로연맹이 하는 리그가 있고 네. 또 실업축구연맹이 하는 리그로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네. 우리가 이제 여기서 관심 대상이 그 K리그 예. 1, 2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맞습니다. 프로축구 연맹이 주관하는 리그인데 여기에 이제 경남 FC가 1부 리그 K1이라고 그러죠. 네. 이따가 2부 리그로 떨어졌죠.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K리그는 1, 2는 1위부터 6위까지가 상위조 그룹, 또 6위부터 7위까지 하위조 그룹 두 개 그룹 나눕니다. 예. 나눠서 1부 리그는 1위부터 12위까지고 또 2부 리그는 또 11개 팀이 있는데 여기에서 12위가 되면은 2부 리그로 내려가죠. 네.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거기서 이제 다시 1부 리그로 올라올 수 있는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우리가 성강제라고 그러겠죠. 게임 운영 방식을 그렇게 하는데 네. 이게 이제 2013년에 도입이 됐는데 음. 여기서 이제 상위 리그에서 1위부터 3위를 하면은 네. 아시아 클럽 리그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어. 그래서 경남이 자동적으로 이제 아시아 출전 그 클럽 리그에 출전을 하게 되어 있었고 네. 또 리그하고 병행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 첫째는 경남 FC가 저는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렸다. 그래서 아시아 그 클럽 리그와 네. 국내 이 프로 리그를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아. 외국의 자전 출장 경기라든지 네. 그다음에 심지어 한 달에 8경기 많이 할 때는 8경기 이상을 하다 보니까 네.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한계를 많이 느끼게 됐죠. 그랬을 수도 그래서 있겠네요. 양쪽 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결국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리한 경기를 하다 보니까 네. 선수들이 자연적으로 부상이 많게 돼 있죠. 예. 그다음에 저는 축구 전문가가 아닙니다만은 이게 4백 시스템과 이제 3백 시스템을 혼용을 하다가 결국은 선수들이 체력을 못 받쳐주니까 네. 경기 운영 방식도 실패를 했고 어.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김종부 감독의 전략 전술도 좀 실패했다 이런 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앵커가 말씀했지만은 그 구단부터 선수까지가
좀 화합 단결이 없었다. 그래서 불협화음이 많았고 네. 코치와 감독, 그다음에 구단주와 감독, 아니 그 FC 축구 대표와 네. 감독 간에도 불협화음이 좀 있었던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뭐 이런 문제들이 겹쳐서 네. 저는 뭐 이브리그로 강등이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예. 앞서 좀 잠깐 짚어주셨지만 부산 아이파크와의 경기에서 판정 논란이 또 있었습니다. 당시에 김전부 감독이 강한 좀 항의를 해서 제재금 500만 원까지 받은 상황이 왔었는데 이 감독의 항의를 두고 지나쳤다, 아니다, 좀 말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적으로는 김종부 감독의 항의는 당연했다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경남 FC 선수의 그 핸드볼 파울에 대해서는 네. 이제 그 페널티킥이 주어졌고 또 반대로 그 부산 아이파크 선수의 푸싱 파울에 대해서는 네. 페널티킥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실제로 저도 뭐 다시 영상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네. 개인적으로는 둘 다 페널티킥이 주어져야 되는 상황이었다. 예. 그리고 또 그때 당시 또 감독도 나중에 다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페널티킥이 주어져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네. 방송을 봤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때 당시가 이제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맞죠. 2차전이. 네. 여기서 지면은 이제 2부 리그로 강등이 되는 게 이제 맞아요. 확정이 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판정 오류가 네. 벌어지니까 감독으로서는 죄송합니다. 감독으로서는 당연히 항의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독으로서는 항의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보고 계신데 평론가께서도 이 장면 보셨습니까? 근데 저는 뭐 중계를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뭐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소식은 들었습니다만은 거기에서도 뭐 여러 가지 주변의 언론이라든지 주변의 관중들의 판단은 좀 판정이 좀 불공정하고 네.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김종부 감독의 어떤 항의도 좀 정당하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김종부 감독은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끼리 다 알아서 해먹으면 되겠네. 뭐 이런 뭐 아주 뭐 강한 그 비판을 제기를 했는데 네. 경기를 지켜본 팬들도 여기에 상당히 공감한 팬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판은 뭐 판정에는 우리가 승복을 해야 되겠지만은 네. 성향과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판정이 달라질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것을 좀 여실히 보여준 그런 판정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 아무튼 그 경기로 지금은 경남FC가 2부 리그로 강등이 됐는데 앞으로는 어떤 변화들도 좀 불가피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변화가 불가피하겠죠. 그런데 변화가 불가피하다기보다는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왔다. 예.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지금 일단 2부 리그로 강등이 되면서 예산이 60억에서 70억으로 감축 떨어질 것이다. 네. 그러면은 아시안컵 때문에 이렇게 영입을 했던 고액 연봉의 선수들이 정리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다시 경기력이 떨어지고 네. 또 경기력이 떨어지면은 내부 갈등이 또 증폭될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 다시 이 경쟁력이 계속 떨어지는 이렇게 악순환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이나 팬들은 당연히 이제 다시 1부 리그로 올라가는 것을 네. 욕심을 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런 욕심보다는 오히려 뿌리를 좀 더 튼튼하게 만드는 네. 그런 근본적인 대안들이 나와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운영 면에서 봤을 때는 경남FC의 2부 강등의 원인 뭐라고 좀 분석을 하십니까? 대체적으로는 대표이사와 감독의 뭐 갈등설, 예. 우리 안평론가도 말씀하셨지만 네, 네. 그런 갈등설에다가 또 무리한 출전 그리고 선수들의 잦은 부상 네. 이런 것들이 꼽히고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좀 다른 측면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 부분은
단발성 또 단편적으로 끝날 수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경남 FC의 정체성이나 네. 건전성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였다. 네. 대외적으로 뭐 위신이 추락한 것은 물론이고 네. 거기에는 전임 대표이사들의 전부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예. 일부 대표이사들의 어떤 일탈, 네. 특히 뭐 안종복 대표이사라든지 또 박지건 대표이사라든지 이 두 분이 따라 구속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감독과의 어떤 불화, 또 감독의 그 쓸선설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쓸만한 선수들만 쓴다라는 그런 전략 때문에 네. 선수들의 주전 선수들은 부상을 입고 예. 또 그 예비 선수들은 출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어 오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애고된 결과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 강등이 참 복잡한 원인들이 얽혀서 나타난 것 같은데 어쨌든 경남FC 분위기가 참 어수선한 상태입니다. 도민의 구단이라는 별칭으로도 참 불려왔기 때문에 일련의 현상들을 보는 시선들이 참 곱지 않은 건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뭐 출범할 당시부터 경남에 상당한 뉴스거리 있잖아요, 그죠? 주위에서 이제 뭐 도민들이 전부 다 이제 작은 정성을 모아서 이렇게 창단을 했는데 네. 도민구단 아마 사상 처음이죠. 아시아 그 클럽 리그에 진출했던 게 뭐 네. 여러 가지 좋은 성적을 냈는데 저는 이제 빨리 구단 대표 감독이 선임을 돼야 되고 네. 지금 아마 도청에서도 구단적으로 도지사니까 뭐 여러 가지 추천이라든지 그다음 내부적으로 이 감독과 그 대표를 선임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빠르면은 새로운 감독이 이번 연말에 발표가 될 것이라는 그런 뭐 소식도 있는데 경남 뭐 FC 구단이나 축구 구단이나 주변에 뭐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네. 감독은 뭐 현직 K리그 감독이 거의 굳어졌다는 오. 뭐 이런 소식도 있고요. 네. 그래서 뭐 김 지사의 결심만 서면은 네. 바로 발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예. 말씀을 좀 네, 내년 시즌을 이제 먼저 이제 감독이 오면은 준비할 시간을 가져야 되고 뭐 이게 이제 이부리그 강등으로 여러 가지 충격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새로운 감독이 오면은 이제 지난번에 어떤 패인도 분석을 해야 되고 네. 또 이제 동계 훈련, 전지 훈련을 통해서 예. 내년 시즌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빨리 그 구단의 대표와 감독이 선임이 돼서 우리 경남 FC가 새로운 좀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감독은 뭐 어느 정도 내정이 좀 된 것 같은데 네. 말씀처럼 동계 훈련도 지금부터 좀 해야 되고 페인도 네. 분석해야 되고 참 해야 할 일들이 어느 때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통상적으로 안정된 팀이라 하더라도 이 한 시즌이 끝나면은 선수들의 그 부상 치유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또 휴식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전 시즌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제 경기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프로리그 선수들이 가장 중요한 게 동계 시즌 훈련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이게 이제 집중 훈련이라고 하는데 이 훈련을 얼마나 잘 소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년 시즌의 성패가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동계 훈련, 전지 훈련 이런 이제 스케줄도 짜야 되고 네.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죠. 예, 어쨌든 감독은 어느 정도 내정이 마무리됐는데 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대표적이 누가 될 거냐 하는 부분인 네, 것 네. 같아요. 자, 총선을 100여일 정도 앞둔 시점에서 경남FC 대표직을 두고 정치권에 간보기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참 네.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가장 이슈가 되는 건 박항서 베트남 축구 대표팀 감독의 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역시 이제 이분이 지금 이제 베트남에서 신화를 창조를 했죠. 네. 하고 우리 통영에 지금 전지 대표팀을 이끌고 전지 훈련 중인데 예. 며칠 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장영달 전 국회의원에게 네. 그 어, 베트남 축구 대표팀의 통영 전지 훈련은 지금 끝이 난 상태죠. 그렇죠. 끝이 났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장영달 국회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네. 정치는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예. 경남도 축구 발전을 위해서 좀 나서주기를 바란다는 아주 그 강력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영달 국회의원도 언론을 통해서 박항서 의원으로부터 그런 제의를 받았다는 이런 내용도 좀 시인을 했는데 네. 지금 문제는 이제 경남 시군의 12명의 축구협회 회장들이 네. 추천서에 서명을 해서 예. 도청에 아마 이 대표의 추천 서류가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도청에서는 이건 아직까지 부정을 하고 있고 네. 박항서 감독도 여기에 뭐 주위에서 언론이나 여러 가지 기자들이 전화가 오고 이러니까 상당히 좀 귀찮고 좀 힘든 상황에 있는 모양입니다. 이게 인사에 자칫 잘못하면은 그렇죠. 개입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어떤 대표들은 정치권의 인사를 동원을 해서 네. 대표 추천을 받으려고 이런 로비를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도 좀 흘러나오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장영달 의원이 시군 축구협회나 그다음에 박항서 감독이 추천을 했던 그 내막을 좀 보니까 네. 사실은 이분이 정치인인데 네. 알고 보니까 중학교 때 하만 중학교에서 축구 대표 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경남을 대표할 만한 아주 그 수준이 상당했다고 얘기를 들었고 네. 그다음에 이분이 2001년도부터는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을 5년간 역임을 하면서 우리 한일 월드컵 경기도 이제 무사히 잘 치러냈던 이런 축구 행정가로도 잘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예. 그래서 장영달 의원은 도로부터 공식적인 그 대표 제의를 받은 적은 없지만은 네. 온다면은 굉장히 신중하게 한번 판단을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비치고 있습니다. 예. 자, 전직 언론인으로서 총선용으로 이런 스포츠 관련 이슈가 계속해서 이용되는 보도 행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와 언론 또 스포츠와 언론 또 언론과 스포츠는 과거부터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관계였는데 그렇죠. 굳이 정치와 스포츠를 이렇게 분리시킬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정치는 정치대로 네. 스포츠를 이용하기도 하고 또 언론은 언론대로 스포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많으니까 네. 거기에 대한 알 권리 차원에서 활발하게 보도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언론에서 그 스포츠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또 수시로 스포츠 발전을 위한 정책이나 예산이나 네. 이런 부분을 다뤄주고 또 관심을 갖고 심지어는 지금 우리 이번에도 뭐 문제가 드러났습니다만은 네. 가능하면은 선수들을 이진 선수를 좀 확충하는 또 경쟁력을 높이는 네. 이런 지원이 필요하고 유소년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정책이나 예산 확보도 정치권과 언론에서 같이 고민을 해줘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은 같이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것보다는 네. 같이 윈윈하는 그런 접근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이 경남FC의 현재 상황을 볼 때 컨트롤 타워 역할은 누가 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보통 상황이 어려울수록 이제 지방자치단체 출인 기관 같은 경우는 새로 창립이 됐거나 아니면은 네.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을 했을 때 공무원을 파견을 합니다. 관계 예. 공무원을 파견을 하는데 지금 당연히 이제 나중에 정상화가 되면은 공무원이 다시 복귀를 하는 그렇게 해야 그 기관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이 이제 보장이 되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네. 당연히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나중에 다시 구단이 정상화되면은 네. 지원은 하되 강습은 하지 않는 이 8기로 원칙이 다시 또 적용이 돼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난 2년간 1부 리그 준우승과 강등이라는 롤러코스터를 탔던 경남FC. 곧 2020 시즌을 이끌 구단 수뇌부와 감독의 향방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여러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모든 결정이 빨리 이루어져서 경남FC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길 누구보다 바랍니다. 오늘은요, 박유재 전 기자와 안소동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헬리우이시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